본 방송은 영화 레이디버드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한 편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왜 저렇게 우리- 이쁘게 얘기하지? 우리 미국 선비님 자꾸 마이크에 대고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네. 이번 뭐예요? 방금 뭐예요? 뭐야, 지조 따라했는데 못 따라하겠어. 전혀 안 비슷한데요. 전줄. 차라리 더덕이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비슷하지? 아니요, 안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어쨌든요. 네, 지조님 어쨌든. 오늘 안 계십니다. 네. 이번 주도 안 계신 지조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Where are you? Where 네. did you go?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영화는 뭘까요? 레이디버드요. 네, 우리 레이디버드입니다. 그래도 했잖아요. 레이디버드. 아, 레이디버드에서 그 트레일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뭐 이 이름은 내가 나한테 지어준 거다. 네.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더덕님의 말투랑 비슷해요. 그 말할 때 굉장히 빨리 얘기하면서 I gave it to myself. It's given to me by me. 라고 했어요.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영화 속에서도. 네. 이거 재밌었어요. 트레일러 한번 넣어주세요. 네, 트레일러 넣겠습니다. 이거 안 놓을 수 없는 영화기도 해요. 네. Lady Bird, is that your given name? I gave it to myself. It's given to me by me. When do you think is a normal time to have sex? You're having sex? No. Wanna dance? 6 inches for the Holy Spirit. If you're tired, we can sit You down. are so infuriating. Stop yelling. I'm not yelling. Oh, it's perfect. Do you love it? 그래서 레이디버드 이거 같은 경우는 4월 4일에 개봉했죠? 네, 4월 4일에 개봉했고요. 15세 관람가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11월 3일 작년에 개봉했어요. 네. 11월 3일에 개봉했고 배급사는 우리가 유니버셜 좋아하는 피처스. 아니에요. 아, 그건 전 세계 배급. 아, 그래요? 네. 아, 미국 배급은 A24. 맞아. 네, 저희가 사랑하는 A24. 아직까지 네. 지켜보고 있다. A24 잘해라. A24 배급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인정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쵸. A24가 저희가 플로리다 프로젝트 때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네,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최근에 어디서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잘했네. 약간 독립 영화사로 운영하고 싶다 오.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조금 큰 배급사에서 독립 레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니버셜이 포커스 피처스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A24를 가지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탐나겠다. 이 영화도 그래서 제가 방금 실수하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유니버설 픽처스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네. 배급을 했죠. 네네네. 한국에서. 네. 전 세계 그 유니버셜이 직배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유니버셜이 네, 배급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독립 영화로 알고 있는데 유니버셜 아. 띵띵띵 뚠뚠뚠뚠뚠뚠 땅땅 땅땅 뚜루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로고가 나오자마자 저랑 저 사실 스칼렛님이랑 같이 네, 봤거든요. 웃겼죠.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네, 미국 배급사 포커스 피처스가 독립 영화 많이 하잖아요. 네, 아마 네. 거기서 배급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 피처스 영화 로고도 떴었던 네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떴었어요. 네. 그리고 제작비는 10 밀리언, 네. 110억 원 정도입니다. 오, 네. 괜찮네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 밀리언, 5배 정도 박스 오피스 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개봉이 약 17일째인데
누적 관객 수가 한 8.3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박스오피스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16위긴 한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미국 영화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굉장히 미국 티네이저 영화죠. 네. 네. 이 영화는 세크라멘토 거의 헌정 영화잖아요. 세크라멘토를 위한 영화. 네. 전 세크라멘토라는 그 도시 자체를 몰랐어요. 저도 이게 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어디 미국 중부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주도예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왜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부분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크라멘토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캘리포니아 치고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절제된 도시인가 봐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그 저는 말을? 이해했거든요, 사실은. 사실 캘리포니아는 뭐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진보적인 도시고 네. 뭐 네. LA 어느 정도 그렇긴 하는데 네. 그 외에서는 보수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쾌락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네. 캘리포니아에 대해 기분 좋고 맨날 be positive 막 이렇게 뭔가 마약 많이 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크리스마스를 세크라멘토에서 보내라. 그리고 그런 부분도 나와요. 막 그 초반에 여자 주인공이 엄마한테 나 세크라멘토 사람 같이 생겼어 이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간 보링하고 뭔가 되게 절제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신실한 이미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크라멘토는 촌스럽고 네. 네. 딱 봐도 도시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여자 주인공이랑 친구들이랑 다닐 때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집 스타일이 물론 집이 예쁘긴 했어요. 근데 뭔가 뭐 캘리포니아 다른 동네나 뭐 다른 잘 사는 동네에 버버리 hills.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엄청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좋아 보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미국인이 좋아 보였다면 예. 근데 미국은 그 맥맨션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맥도날드 할 때 그 맥이고요. 맥맨션? 네. 네. 그래서 맨션은 이제 굉장히 뭐 부자 집인데 맥 그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비싸 보여요. 맥맨션 스타일이었다고요? 아까 그 영화에 나왔던 집들이. 그 정도가 아니었지만 근데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확실히 돈이 있는 사람 사는. 제가 약간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15세 관람가인데 네. 미국은 R 레이팅인 거예요. 한국에서 삭제됐을 수도. 아니야, 삭제된 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블레이드 네. 러너 때도 그랬고 네. 뭔가 이렇게 R까지는 아닌데 R인 것들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네. R은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그래서 MPAA 그러니까 미국 모션 픽처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네. 그 기준을 봤어요. 네. 그 책정 기준, 등급 책정 기준을 봤는데 등급 책정을 5가지로 하거든요. G, PG 그거는 애니메이션들이나 애들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PG-13는 13살까지 한국으로 치면 12세 관람가. 네, 근데 PG가 페런츠 가이드, 어른들의 가이드가 있는 13살까지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R이 있고, 그다음에 NC-17이 있어요.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리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17세 미만이 부모나 아니면 어른을 데리고 가면은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15세 느낌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는 엄마 아빠가 같이 안 봐주는 영화인가 봐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약간 그 잘 안 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페런트라고 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려면은 R 영화 같은 경우는 17세 미만이 성인 아무나 하거나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만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걸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17세면 그리고 만 17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18세, 19세 이렇게 되니까 한국만큼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NC-17이라면 네. 거의 어덜트 영화. 완전 성인 영화이구나. 그리고 배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제 상영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NC-17은 네. 그러면 특별적인 상영관에서도 안 해요 그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성인 영화들만 상영하는 그런 상영관도 있잖아요. 뭐 그쵸. 그런 극장이라 약간 그런 극장 가야 이렇게 볼 수 그런 있어요. 극장에서만. 근데 뭐 실상 R 영화면은 거의 19세 관람 불가에 비슷하다. 그래요? 약간 느낌이. 예. R 영화면 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 관람가일 경우에 아무리 가족이랑 가든 엄마랑 가든 그렇죠. 절대로 그 못 차이가 봐요. 있어요. 근데 거기는 19세 관람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R 레이팅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가거나 어린이랑 가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어떤 등급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R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의 이미지가 있는 거네요. NC-17은 완전히 성인 영화 이런 느낌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도 R이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알았는데 사실 레이디보드가 청소년 관람 불가까지 하기에는 좀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시 찾아봤어요. 한국판에선 그 삭제됐는지 전 모르는 게 네. 그 포르노 잡지 사러 가잖아요. 네. 네. 사실 저 북미에서 봤는데요. 네.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긴 해요. 우리도 보여줘요. 아, 네. 레이디보드에서. 네. 맞다. 그 미선님이 영화를 미국에서 봤죠? 네. 한국에서도 포르노 그런 거 다 나와요. 네, 잡지 아. 보고 막 거기 나온 남자 몸 이런 거 막 보는 거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포르노 잡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이 된 거 같아요. 거의 가능성이. 성행위하는 장면도 있죠. 그쵸. 네, 성행위 특히 티네이저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아마 그러시. 막 그리고 허브 담배 피고. 그렇게 치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R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름은 비록 그게 R이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은 볼 수도 있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약간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지만 실상은 좀 많이 안 보죠. 많이 안 그리고 보고. 약간 가벼운 거니까 뭐 욕을 많이 해서 뭐 알도 있는 거라면 뭐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터미네이터 좀 잔인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이런 미국의 어떤 관람에 대한 심의 이런 거가 이렇게 NC-17이 그런 다르다는 게. 뜻이구나. 거의 네. 없어요. 사실 보시려면 거기에 대한 다큐 하나 있거든요. 아니 안 봐도 됩니다. 네. 저번에도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레이디버드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레타 거윅이라는 감독이 감독한 영화고요. 그레타 거윅 본인이 일단 세크라멘토 출신이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완전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크라멘토에 대한 어떤 사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도 그런 종교 학교를 다녔대요. 카톨릭 학교 다녔. 네, 카톨릭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엄마도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네, 배경이 그런 배경이 많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그리고 시대 배경이 레이디버드가 2002년도쯤 되는데 네, 네. 이게 그레타 거윅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찾아봤는데 그 83년생. 네. 네. 83세라는 줄 알고 막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네. 그 처음 부분에서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가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아. 이제 그 학생 시얼샤 로난이 연기한 크리스틴 레이디버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학년 있잖아요. 고3. 고3 때를 이렇게 그리는 내용이 나오죠. 네. 뭐 이것도 너무 자세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가 많이 다르진 않아요? 우리랑.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 약간 미국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911 다음에. 그 9.11 이후이라는 것 네. 그리고 특히 대학교에 관련된 얘기라서 네. 금융위기 이전이었던 거. 맞아요. 되게 동의했겠네요. 보면서 네. 나도 약간 내 고등학교 때 생활했던 게 많이 생각났어요. 저도 이 시대의 고등학교 생활을 외국에서 했으니까 네. 되게 나도 911 생각도 많이 났고 그때 고등학생 때여서 대학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던가 학교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이게 벌써 시대적으로 영화에 다뤄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벌써 시간적으로 봤을 때 1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전 아, 이야기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9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70년대, 80년대, 50년대, 30년대처럼 네. 2002년도, 2000년대 초반이 시대상으로 다뤄지는 영화가 됐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거? 좀 재밌었어요. 약간 그렇죠. 점점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고 역사의 있죠. 즐겼던 놀이는 우리 경험했던 거 이제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레타 거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프랜시스 하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배우로서 나온 그 얼굴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프랜시스 하 영화의 감독인
그 이름이 갑자기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노아 바운백? 네, 노아 바운백의 여자친구로도 또 유명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독이 그레타 거윅이 첫 장편 영화죠. 네, 첫 장편 영화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여성을 위한 보이후드 혹은 400번의 구타 같은 영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보이후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보이후드의 굉장히 여자 느낌? 걸후드다 이거는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보이후드도 영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본인이 이제 찍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노아 바운백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네. 자기가 감독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었대요. 안 돼. 네, 욕심내지 마. 그래서 아니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감독을 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잘했다 진짜. 아, 세크라멘토인데 쥐가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얼사 로넌이랑은 이제 다른 영화제 같은 데에서 만나가지고 오. 원래 좀 친한 상태에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읽게 했는데 너무 그 읽는 모습이 이 레이디버드 그 본인 같이 느껴졌대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얘가 바로 내가 찾던 레이디버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너무 연기가 사랑스럽고 네. 너무 그죠. 잘했어요, 그죠? 그 클로즈업이 되게 많잖아요. 얼굴 클로즈업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말 그 소녀 특유의 그 때묻지 않은 예쁨 이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슈어사로는 마지막으로 본 게 저는 러빙 빈센트. 러빙 빈센트였는데 네. 그때는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땐 보이스였죠. 거의 보이스였으니까. 네. 진짜 셜사 로나는 정말 저도 많이 기대하게 되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시얼사로년이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영화는 일단은 이 친구가 거의 처음에 나왔던 어토먼트에서 아. 브라이오니라는 아역. 그 아역으로 일단은 이름을 알리게 됐죠. 미선님이 봤던 시얼사로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사실 확인해 봤는데 네. 이 맨 처음에는 그 아일랜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국 그래서 아일랜드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그랬나 봐요. 한 거의 이름이 10년? 이름이 네, 아일랜드 이름도 이름이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식 영어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일랜드 영어 무슨 영어 이렇게 여러 액센트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네. 무슨 쇼 프로그램에 그런 거 나와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미국 영어 발음할 때 좀 힘들었대요. 미국 영어에 특히 뭐가 힘들었냐면 perfect이라는 단어가 발음하기 힘들었대요. 왜 왜요? 그랬을까? 글쎄요. Perfect. 그 사람 알 발음 잘 못하는 건가요?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perfect. 그리고 뭐 유명한 영화 중에 또 하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아, 그 얼굴에 문양 들어가 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빵 만드는 애. 네, 빵 만드는 베이커리. 아. 그 소녀로도 유명하고. 맞아. 그리고 한나라고 이 킬러로 아이인데 약간 킬러로 활동하는 그 역할로도 나왔던 영화로도 유명하고 또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로 러블리 본즈. 네, 그게 되게 단독 유명하죠. 주연으로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 기대합니다, 네, 시얼사로년. 저는 또 기대하는 시얼사 로난 곧 나올 영화 중에 하나가 채실비치에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을 원작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초반에 어렸을 때 연기했던 그 어토먼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의 소설가랑 채실비치에서라는 이 작품의 소설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설가의 두 개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아역이었고 지금은 이제 네, 주연, 성인이네. 성인 역할. 근데 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 느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기대하는 그레타 거윅의 영화입니다. 페르소나였고요. 네. 그 여왕으로 나오는 영화도 있지 않아요? 올해 나올 거? 올해 나올 그- 것 중에서요. Mary Queen of Scots. 맞아요.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나오는 영화 말하는 거죠? 네. 거기선 스코틀랜드 액센트로 얘기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얼사 로난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여기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이 영화 보면서 놀랐던 게 하나 있죠. 우리라기보다는 네. 티모시 샬라메 나온 거 얘기한 거죠? 네, 맞아요. 티모시 콜미 바이 살라메가 유어 네임의 주인공 이 레이디버드의 두 번째 남자친구로 나오잖아요. 나쁜 놈 네, 엄청 나쁜 남자의 그 카일로 나오잖아요. 기타 치는 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놀랐었죠. 그러게. 걔가 네. 걔예요. 그러게래. 이제 알았어.
우리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먼저 보고 레이디버드를 본 거고 이분은 레이디버드를 먼저 보시고 미선님께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나중에 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연결 안 했네요. 네, 연결한. 거기서는 비중이 그렇게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근데 뭔데? 레이디버드의 첫 번째 남자친구도 우리가 아는 얼굴이에요. 걔는 처음 봤는데 그 약간 아니요. 착하게 생긴 게이. 쓰리 빌보드의 아들이로 나왔었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 아들 있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못 화내는 되네. 애. 예. 여기서는 엄청 착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이미지긴 해요. 뭔가 되게 시골에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좀 더 말하자면 약간 목장에서 일할 것 같은 느낌? 약간 답답한 타입. 네. 그렇구나. 컨트리 보이 같은 느낌. 참고로 그 사크라멘토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 친구 이미지가 왜 쓰리 빌보드의 거기 그 동네도 에빙 미주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아는 얼굴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빠 있잖아요. 레이디버드 아빠가 그냥 아빠던데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 더 포스트에서 누구죠?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메릴 기억- 스트립. 메릴 스트립 옆에서 왜 조언해주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섰어요. 이런 계열의 영화를 보니까 네. 이쪽 계열의 배우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계속 보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 드미트리. 드미트리. 드미트리는 아쉽게도 여기 안 났습니다. 아 여기 나왔습니다. 최고인데 이거 왜 안 났는지 알아요? 왜요? 2002년 배경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분은 더 과거로 거슬러 가야 나옵니다. 아 네.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의 그 영화들을 다 같이 보셨던 분들이면은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다.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십시오. 네. 전화를 다 들어주십시오. 네, 전화를 다 들으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짱짱한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 영화 쪽에서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러게.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등장한 거거든요. 맞네요. 어벤져스네. 완전 어벤져스. 독립영화 어벤져스 레이디버드. 제목도 되게 그거 같다. 히어로물 같다. 레이디버드. 아 왜냐면은 이 배우들이 다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골든글러브에서 노미니 혹은 위너였던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연기파 배우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예산 아까 10밀리언이라고 해서 110억 네. 많이 썼네라 생각했거든요. 그쵸. 약간 뭐 돈 쓸 어디 일이 썼죠? 없는 영화잖아요. 세크라멘토에서 그냥 왔다 갔다. 아니면 그 학교를 지었나? 아니, 나는 그 생각했어. 뉴욕 로케 간 거? 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배우들 개런티가 조금 있겠네요. 독립 영화 배우들 많이 치고는 배우 나오니까. 개런티가 있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네요. 좀 짜잘짜잘한 그런 역할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티모시 살라메. 그래서 저희 아직 영화 얘기 시작도 못한 것 같은. 영화에 대한 그러게요.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레이디버드 크리스틴 이 친구가 사실 이름은 크리스틴인데 이 이름을 자기가 약간 거부해요. 네.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이렇게 부르면은 크리스틴이라 부르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레이디버드라고 날 불러. 레이디버드라 불러 이러잖아요. 사실 처음 이 영화 레이디버드를 아무런 그런 정보 없이 봤었을 때는 저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레이디버드란 닉네임이 되게 유명한 전 대통령 명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미국에. 누구?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린든 존슨. 존슨의 부인이죠. 네. 네,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레이디버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사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이런 거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미국에서 그렇게 뭐 딱히 뭐 이미지가 좋나? 뭐 굳이 이렇게 역사 영화를 만들 정도로 좋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전혀 상관없었고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왜 레이디버드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이름은 거기서 따왔을 수도 있어요. 그 실존 인물 이름에서.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자기가 규정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한 캐릭터로 나오죠. 개성 강한 10대.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고 오빠의 여자친구랑도 해가지고 5 식구가 같이 사는 상황인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요. 아빠가 엄마가 맨날 돈 얘기하고 네. 아빠 실직하고. 네. 저는 약간 요새 나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아이하고 이렇게 공감했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순간순간 약간 어머니의 입장을 좀 내거든요. 애한테 화가 나. 미국 선비여가지고 미국 선비여가지고 네. 미국 10대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엄마를 공감하고 있어.
애가 저러면 안 되지. 응? 아빠가 실직했는데 어디 뉴욕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냥 주립대나 다니고 시립대나 다녀. 맞아. 세크라멘토 주립대 다녀.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게 첫 등장부터 엄마랑 그 차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기 전에 사실은 울어. 되게 막 둘이 그 분노의 포도라는 존 스타인백 맞죠? 존 네. 스타인백 소설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 듣고 막 둘이 막 감동해서 울잖아요. 똑같아. 그걸 보면서 아 저 모녀 되게 사이가 좋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지 5분도 안 돼서 차 안에서 막 어느 순간부터 싸우더니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차에서 뛰어내려요.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팍 아. 열어버려. 그러고 이제 깁스를 하고 나타를 하죠. 그 깁스는 거의 마지막 대서까지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불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그러니까 완전 마지막 아니고 후반부에서.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언제 깁스 언제 풀지? 푸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격을 탁 드러내죠. 이 캐릭터는 머리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튀고. 네, 그죠. 핑크 머리. 세크라멘토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런 학교랑 엄마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고 이 친구는 이제 그 기독 카톨릭. 카톨릭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는 사실 여자 학교인데 옆에 있는 다른 학교랑 남자 학교랑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많은 학교죠. 연극도 같이 하고요. 네, 뭐 같이 거의 미사도 보고. 미사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학교인데 이제 얘가 좀 방황을 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뭐 연극을 해보는 게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그 연극에 있는 남자애가 너무 잘생겨서 그 연극부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들어가요. 이제 이 그리고 남자애가 그 남자한테 꽂히고 나서 벽에다가 그 남자의 이름 쓰는 거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그 데니. 그래서 데니 이름을 쓰고 막 데니랑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되게 풋풋한 모습이 나와요.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연애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막 음. 별 보면서 저 별은 브루스라고 이름을 짓자 막 이러면서 저 나중에- 별은 우리의 별. 나중에 브루스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누가 브루스였지? 맞아 나왔었는데 아니야 브루스라는 이름 나오진 않았고 나중에 뉴욕 가가지고 걔가 술 취해가지고 창문을 향해서 브루스 그래서 별 보고 브루스라고 부른 거였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고 막 완전 진짜 약간 진짜 영화 청춘 재밌네. 로맨스 영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다가 맞아요. 보여주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게이인 거를 알게 됩니다. 네 그것도 그 크리스마스 연극날 그 다음 날이었나? 근데 연극날이었나? 그 남자애가 또 카톨릭 집안에 굉장히 좀 잘 사는 집 아들. 잘 살고 카톨릭 엄격한 집안이다 보니까 게이인 거를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네.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할 것 같고 어쨌든 그 레이디버드한테 나중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너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하면서 울잖아요. 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불쌍했어. 저는 약간 너무 불쌍했어. 그때 너무 울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할 때 레이디버드도 화를 내고 삐져 있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네, 위로를 걱정하지 해주죠. 마라. 네. 얘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뭐 기술과학 지내기도 어느 정도 약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콜미바이언엠하고 약간 그 유사성 좀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스포일러지만 본 방송은 콜미바이 콜 유어네임의 대한 스포일러를 스포일러 포함하고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앞부분에 얘기해야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남자친구한테 꽂히잖아요. 거의 헤어질 때쯤에 꽂히는 게 이제 카일이라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살짝 꽂힌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공연 보러 갔을 때. 네, 공연 보러 갔을 때 그 남자 기타 연주한 남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심상치 않았어. 네. 근데 얘가 걔한테 꽂히고 나서 얘를 꼬셔야겠다 생각하고 나서가 엄청 장난 아니었어요. 얘를 진짜 꼬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네, 친구도 갈아치우고 맞아요. 걔 꼬시려고. 좀 그 부분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 레이디버드 이 친구가 그렇게 완전히 호감 가는 캐릭터는 또 아닌 게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도 더럽게 말 안 듣고 못되게 굴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공감하는 거라고. 근데 엄마도 좀 약간 이상했어. 그렇죠. 완전히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답답했어. 근데 막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전 남자친구한테도 맨날 했던 얘기가 자기 집이 wrong side of the track이라고 그랬나? 네. 네.
막 되게 집이 안 좋은 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집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고 그러니까 못 사는 쪽에 있는 집이다. 네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어쨌든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집안 처지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잘 사는 애들이 많이 오는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사립학교 카톨릭 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오는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 많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지. 굉장히 보여주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엄청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 그런- 학비를 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그 거기 보낸 이유는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 다니다가 그 눈앞에서 칼 맞는 걸 봐가지고 그런데 다니지 마라 이러고 사립학교를 굳이 보내고 있는 거였는데 네. 아빠한테 아빠 차가 부끄러우니까 아빠 학교 앞에다가 차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한 블럭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세워줘 나 걸어갈게 맨날 그러는 거가 아빠는 또 굉장히 상처가 되고 상처였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딸은 몰랐지만 아빠가 알고 보니 거의 10년 가까이 막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던 거를 이제 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런 게 음. 또 나오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카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왜냐면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좀 학교에서 논다 싶은 애들이랑 어울리는 애라서 얘네 무리에 가려면은 얘네 무리의 애들이랑도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나라는 그 되게 이쁜 여자애가 잘 나가는 있어요. 여자. 잘 나가는 여자애. 걔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걔한테 붙는 방법도 되게 웃긴 게 걔가 어떤 그 학교 안에 선생님 수녀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수녀님한테 잔소리를 얻으니까 걔한테 갑자기 내가 저 수녀님을 장난으로 쳐가지고 너에 대한 복수를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녀님 차에다가 막 이렇게 장난질을 해놓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친해지고 근데 그전 그 장면에서 내가 복수하는 거 도와줄게 할 때 옆에서 원래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너 그 수님 좋아하잖아. 맞아 그런 장면 나오죠. 아니야 조용히 해. 껴들지 마 이런 느낌으로. 나 지금 얘랑 친해질 거니까 그만해. 이런.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친해지고 또 어디 사냐 물어봤을 때 전 아. 남자친구의 할머니 집을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 쳐요. 이쁜 집. 예, 잘 사는 집을 그 나중에 뽀록 나고. 뽀록 났을 때도 좀 웃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카일이라는 남자애 티모시 사르메랑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돼서 둘이 첫 그것도 하죠. 레이디버드의 첫 성경험인 거죠. 네. 네. 첫 남자친구랑은 안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또 웃긴 게 첫 남자친구한테 너 왜 내 가슴 안 맞아?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첫 남자친구가 지켜주고 싶어. 너를 소중히 해서 너가 너무 소중해서 막 이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다른 남자애랑 키스 겁나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날리지 못했던 벌진을 이제 카일이랑 같이 하는데 문제는 카일이 처음에는 자기도 벌진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나 이미 6명, 7명이랑 잤을 거 이러는 누가 거야. 나의 처음인데 이름도 얘기하고. 네. 나쁜 놈.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는 완전 충격을 먹죠. 이 그리고 여자는 걔가 되게 열받게 한 게 네. 레이디버드가 아니야 너 분명히 버진이라고 성경험 없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2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러거든요. 그 캐릭터가 카일 캐릭터가 굉장히 힙스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음모론주의자고 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에 맨날 책 쥐고 다니면서 있는 척하고. 네,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는 이유는 정부한테 내가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막 얘기하고 나 그 얘기할 때 근데 그 생각 나긴 했어요. 누구의 미선 생각? 네. 미선님 생각.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 정보 그거 그냥 키지도 않고 핸드폰에 좀 꺼요. 항상 꺼 있어요. 인터넷 뱅킹도 안 하셨고요 최근까지. 근데 웃긴 거는 일부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부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럴 거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네. 자기 편리한 대로.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왜 중간만 해? 더 불편하게 생활이. 아 자기가 진짜 불편할 것 같으면 받아들여. 맞아. 이러면서 받아들여. 근데 안 불편한데 있는 척 할 거는 또 해. 맞아. 저희 주간 영화 보고의 힙스터입니다. 네. 미선님. 그리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다고 얘기 자기는 카일 같았다고 자기 고등학생 때. 나 그 감독이. 네. 아. 그렇다고 얘기. 보통 사람들이 그레타 거에게 굉장히 레이디버드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네, 맞아요. 자기는 그 학교 다닐 때 음침하게 막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막 책 읽고 막 음모론 이런 거 펼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울립니다. 사람들 분위기 되게 가뿐 싸하는 말 되게 막 던지고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만드는 말. 아 진짜. 그게 뭐야? 알아들었어요 미선님? 아니요. 지조님 보고 싶겠다. 지조님 보고 알아들었을 싶어. 텐데. 찌죠.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남자친구랑 근데도 불구하고 사귀어요 계속. 그러다가 참고 사귀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 왜 게 사귀었냐면은 약간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네. 프롬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무도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프롬이 있잖아요. 네, 프롬 파티. 특히 이제 파티. 3학년 때 3학년 때 있으니까 네. 프롬 파티를 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생각이 많이 났어. 아. 나는 프롬 파티도 갔지. 그 아. 2000년도 이때 그 911 있은 뒤에 졸업했지. 이런 게 다 시기적으로 겹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딱 영화 보자마자 아, 그랬다고 나랑 나이 비슷하겠는데? 그때 막 그래서 그쵸. 거의 헤어질 뻔한 분위기였는데 딱 그 레이디버드가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프롬은 나랑 같이 가줄 거지? 막 이렇게 찌질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프롬 때까지 참았는데 프롬 날에 이제 엄마가 드레스를 그 약간 중고 상품들 파는 샵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사줘서 입고 되게 예쁘게 꾸미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가족들이 이 남자친구 별로 탐탁지 않아 해요. 왜냐면 보통 프롬 파티 때는 막 이렇게 꽃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와가지고 같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코사지 같은 걸 달아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인생에 한 있잖아요. 번이니까. 그렇죠. 엄청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인데 요새는 2번 하지만 아 그래요? 두 번 네. 해요?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거고 4학년 때 가긴 가요. 아 4학년 때도 가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에도 안 들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빵빵. 빵빵 나와라 빵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야 너가 아무리 성격이 더럽고 구린 애라도 저런 애랑 사귀지는 않는다. 저런 애랑 사귀지 마라. 저런 애랑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차에 탔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아야 프롬 뭐하냐 재미없다 딴 데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이 레이디버드의 의견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거의 그렇게 합의하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레이디버드가 처음에는 그래 나도 프롬 별로 이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난 프롬 갈 거야. 그러고 이제 내리죠. 그리고 그 처음 원래 사귀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네 집에 가죠. 왜냐면은 그 전에는 제나랑은 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라고 처음 친구를 거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둘만의 프롬 파티를 하러 가가지고 파티를 하게 되고 되게 웃기게 다른 애들은 다 남자 여자로 와 있는데 그 둘만 여자 커플로 와가지고 완전 신나게 즐기고 오죠. 근데 그때 걔네 집으로 갔을 때 걔가 막 울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걔가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슬프기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 친구가 그런 말 했던 것 네, 같은데 그 친구가 정확한 울고 기사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슬프다고. 그래서 아 쟤도 우울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 그쵸. 그러니까 아빠도 그랬고. 네. 근데 얘가 약간 밝고 약간 이러니까 재밌고. 재밌는 친구니까 남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무감각한 것도 있었던 거지. 가장 친한 친구고 아빠기도 했지만 모르는 맞아요. 자기만 중요해. 굉장히 보면서 마음이 찔리는 영화였죠. 더덕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디버드가 프롬을 끝내고 이제 기다리는 게 그거였어요. 그 학교에서 오는 그 뭐냐 인비테이션 뭐라고 그러죠? 그 입학 그 초대권? 초대- 아니지. 입학- 왜 이래요? 인비테이션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 오는 뭐 합격증 뭐 이런 걸 이제 합격 발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데 원래 또 학교들이 다 떨어지고 딱 한 군데 학교만 지금 웨이팅 그 대기자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엄마 몰래 지원한. 네, 엄마 몰래 아빠랑만 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한 학교가 동부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뉴욕에 있는 학교를 그래서 그거를 혹시 학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네. 왜냐면 뉴욕 때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 그렇죠. 이 친구 성적이 되게 안 좋은 걸, 아니, 안 좋진 않은데 생각보다 SAT 점수는 좋지만 이렇게 그 막 수학 경신에 나간다고 하는 부부 되게 웃겼어요. 네. 하지만 너는 수학을 못하잖아. 그런 정말 부분 재밌는 나오죠. 코미디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웃겼어.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 합격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공항에 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동부에 있는 학교 위험하다고 안 그래도 911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쪽 지역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심한 상태에서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몰래 지원해서 붙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집 대출 받아서. 네,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화나 있어가지고 딸이랑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딸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가면은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고 뭐 가끔씩 오게 하겠지만 그럼 엄마의 심정으로서는 보이우드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대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게 좀 있지만 아이를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같이 살지도 않고 그 앞으로는 이제 멀고. 같이 살지도 않고 뭐 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만약에 직업을 정말 뉴욕에서 또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렇죠. 뭐 놀러 오지 않는 이상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싸웠다가 다시 편지를 공항으로 썼다가 가는데 안 썼다가 편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하잖아요, 엄마가. 아, 네, 그것도 나오죠. 편지를 써놓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딸이 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정말 슬퍼가지고. 예. 아,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예. 그래서 결국엔 그 편지 쓴 것도 자기가 엄마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엄마가 마저 쓰지 못한 구겨진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몰래 딸 가방에 넣어놓고 딸한테 네. 엄마한테 받았다고 절대로 하지 마. 하지만 네가 봤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아빠가 계속 하잖아요. 네. 엄마랑 딸 사이에서. 에이구, 아빠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디버드도 막 술 마시고 뉴욕에서 이제 신입생이니까 막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혼자서 뉴욕의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막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약간 그 이후부터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보고 크리스티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엄마 아빠라든지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약간 나는 나 홀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살았던 친구가 그래서 스스로한테 이름을 주었던 친구가 이제 어떤 인정을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인정하고 크리스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말 미약한 성장이지만 약간의 성장? 근데 이 영화 그래서 좋은 게 이 친구가 막 엄청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좀 되게 문제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예를 들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응급실로 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조금씩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정도쯤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현실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웃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우리?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저는 저는 그거 재밌었어요. 선거용 포스터. 그 포스터 그 새 모양 새 있는 거. 몸에다가 사람 얼굴 붙인 거. 그다음에 새 얼굴에다가 사람 몸 붙인 거. 레이디버드. 아, vice versa. 그쵸 이제 네. 맞아요. 저는 그 부분도 웃겼는데 그 연극 연습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 코치 하키 그 뭐지? 럭비 코치가 럭비- 와가지고 갑자기 아 맞다. 난 사실 럭비 코치인데 선생님 신부님 대신 내가 너희들을 반을 받을게 연극반을 받을게 이러는데 코칭이 너무 럭비야. 너무 연극이 아니, 아니야. 지금 장면만 생각해서 너무 웃긴다. 맞아. 그리고 그것도 웃겼어요. 2번에 패스하고 2번에 3번 1번 앞으로 쭉 나가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노래를 팍 불러. 애들 막 얘기하고. 필기하고. 그것도 웃겼어. 그리고 신부님이 처음 애들한테 슬픈 감정을 떠올려 봐라 이랬는데 신부님이 제일 먼저 오열하고. I'm sorry. 근데 이게 좀 웃기기도 한데 뒤에 가면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한 게 맞아요. 신부님의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코미디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약간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대인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관객으로 봐서 막 그런 웃긴 장면들 하나하나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부분도 있고 웃기고 이런데 근데 또 그것도 말이 된다. 멀리서 보면은 비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코미디다. 둘 다 돼요. 둘 다 그렇게 돼요. 좋겠다. 네,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첫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게이였다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것도 우리 앞에서는 우린 되게 웃겼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또 이 남자친구 스스로의 삶을 봤을 때는 자기의 그거가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치. 근데 관계 레이디버드도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웃겨. 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는 정말 그래서 정말 삶을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 현실적으로 네. 10대가 살아내는 그리고 그 변화해가는 그 변환점에서 되게 있을 법한 일들을 다 잘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사실적이라 가지고 그렇죠. 팩폭. 완전 우리 집인가? 우리 엄마야?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미선님이 한번 저희한테 얘기했던 한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뭔데? 가족은 멀리 살수록 좋다고 그때 질문하셨잖아요. 이제 네. 뭐 가족이랑 이제 제일 뭐였죠? 사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고. 네네. 그래서 다른 대륙에서 살 때. 실제로 지금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동감합니다. 네, 너무 가까이 살면 일주일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하고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남처럼 대할 때도 있잖아요. 남보다도 못하게 대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대사 중에 저 그거 되게 동감했어요. 어떤 거요? 엄마가 이렇게 뭐 이거 옷 이뻐? 이렇게 했을 때 레이디버드 입고 나왔을 때 엄마가 뭐 잔소리 하잖아요. 아. 이쁘다고 안 하고 네, 그냥 한 번만 이쁘다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레이디버드가 하니까 나 안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안 사랑하는구나라고 안 했고 한 번만 이뻐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나를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내가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건 알겠고 말고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와닿았어요. 그렇죠. 엄마니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라이크 그냥 해달라고. 그냥 레이디버드 나 개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달라 이건데 사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남으로 만났을 때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쵸, 딸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러잖아요. 그거 날 좋아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뭘 음. 내가 널 좋아해? 이런 식의 대사가 아니라 그때 네. 내가 아 참 이분 대사를 잘 쓴다고 생각했던 게 엄마가 대답했던 게 나는 네가 항상 너의 최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최고의 모습, 최선의 어. 모습. 너의 항상 최고의 모습인 상태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만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그렇죠. 아버지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그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얘는 더 예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조금 게을러서 그런 것 뿐이니까 내가 이 친구의 포텐셜을 좀 더 키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잘하게 되겠지? 미선님 다시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서. 미선님 지금 잠깐 레이디버드한테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젠틀맨 버드. 젠틀맨.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저가 이 3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이랑 같이 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너무 듣기 싫고 그래서 차에서 뛰어내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동감이 됐던 게 저도 뛰어내리진 않지만 열려고 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화나서 차에서 네, 문 열려고 했었죠. 그리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뒤지게 싸우는데 이건 뒤지게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줍자차자 터지게. 싸우는데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이게 정말 애증이 이런 애증이 없습니다. 가족 영화 특집도 한번 하면 재밌겠네요. 정말. 저는 추천할 만한 거 네.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뭐요? 그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불만 하나 있다고 얘기하자면 또 불만.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영화 부모예요? 영화의 부모예요? 개선점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도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이건 그 영화의 잘못은 아니고 제가 이 영화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포스터를 봤을 때 그리고 평을 봤을 때 그 기사를 쓴 거 봤을 때 완전 드라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 코미디가 아니라 네. 아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걸렸어요. 봤을 때. 그래서 그 제가 아쉬운 기대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소개 아마 할까 했던 건 그 어플릭션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제 가족 그거 영화? 완전히 약간 극단적인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 영화이고 이제 뭐 가정 폭력에 우리 다음에 대한 한번 드라마 그 특집 가정 영화 합시다. 특집. 네. 가족 영화 좋아요. 특집 드라마가 아니라 가족 네. 영화 특집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코미디라서 좋았어요. 네. 네. 굉장히 코미디였어요. 네. 정말 사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 오랜만에 본 코미디 중에 하나였어. 이거 이상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보이후드 비슷 그 생각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리틀 미스 선샤인하고 나폴리언 다이너마이트 약간 합치면 약간 레디버처럼 되는 느낌이 좀 그것도 있었어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영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뭐 되게 바쁜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스튜디오 예약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는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과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선님부터.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거 좀 예전에 봤었잖아요. 그 미국 그쵸, 몇 개봉했을 달 때 됐죠. 이제 왓챠에 보니까 3.5 줬던 거예요. 근데 오. 너무 했던 거고 어. 4점으로 수정했어요. 4점. 네. 예. 어.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확실히 이제 너무 잘 만든 영화고요. 진짜 부모님이야. 항상 영화를 부모님 관점에서 사랑하지 봐요. 말고 좋아하라고. 좋아하라고 순수하게 좋아하라고. 좋아했어요. 즐겁게 봤어요. 네. 한 줄 평. 성장 코미디 굉장히 잘 그렸다. 더덕님은요? 저는 일단 4.5점이고요. 거의 5점에 가까운 4.5점이긴 저도요. 해요. 진짜 약간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겹치는 그런 빙의되는 그런 기분을 거의 느낀 수준이었고 와.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굉장히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고 나니까 약간 엄마랑 같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평점은 한 줄 평은 왜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걸까입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많이 되돌아봤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여전히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엄마 살아 계시잖아요. 네. 엄마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 모두 양친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떠나보내지 않았고 아직. 네, 그냥 영화의 내용이죠. 아 근데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4.5점이고요. 근데 5점에 가까운 4.5점. 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보는 내내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이렇게 맞아요. 스마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 봤고 네. 영화 자체가 너무 반짝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맞아. 레이디 버드처럼. 네. 진짜 코미디 영화라고 이제 생각해서 다시 봐야 되겠어요. 네. 네. 되게 똑똑한 코미디 영화예요. 정말 네. 똑똑한 코미디 영화예요. 네. 그리고 대사를 너무 잘 써가지고 재밌었어요. 이분 계속 그레타 거윅 감독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배우기도 하지만 기대되는 사람. 우리 얘기 안 한 건 하나만 언급할 네, 텐데 이거 아카데미 그 여우수상 그다음에 뭐 노미니에 올라갔었죠. 노미니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네. 네.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기사하면서 제일 무시당한 영화 하나라고 했었어요. 그 오스카에. 대신 골든글러브에서 베스트 모션 픽처 코미디에서 위너했고 그리고 여우주연상 위너했었어요. 골든글러브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카데미 작품 우수상, 감독 우수상, 각본 우수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둘 다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우 조연도 받을만 했는데 엄마 최고였는데. 맞아. 저의 한 줄 평은 반짝이는 레이디 버드. 정말 반짝이는 영화였어요. 진짜 표현이 그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네, 반짝이는 영화. 제가 지금 방금 물을 마셔가지고 발음이 엄청 세는데 네. 항상 물을 마시고 있나 보다. 아니. 반짝이는 영화였습니다. 딱 네, 반짝 그- 반짝. 그 나이에 그 여자애가 그 가족들과 그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이야기. 네, 재밌었어요. 공감합니다. 음, 그럼 레이디버드에 대한 얘기는 지존님과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워요. 레이디 버드는. 지조님 그쵸. 보면 엄청 진짜 좋아하실 진짜 영화인데 취향 저격. 아직 안 보셨어요. 지저님 이거 듣고 계시겠죠? 이거 안 보고도 빨리 본 보세요. 척. 안 보고도 본 보고 척할 수 보고 있어. 보고 들어야 돼. 보고. 맞아, 보고 들어. 네, 그래서 레이디버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팟빵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애청자라고 할 수 있는 김꼰대님이 김건. 제가 이렇게 맘대로 애청자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허락해 주십시오. 네, 허락해 주십시오. 레디 플레이어 원 1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장문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영화가 올드스쿨 덕후 영화긴 한데 생각보다 그 올드스쿨인 분들에게는 많이 즐기지 못한 영화인 게 아무래도 그 영화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의 레퍼런스를 즐겼던 분들이 거의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저희처럼 레디 플레이어 원의 문화 코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긴 했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정말 초반에 그 레이싱 씬만 보고도 이미 이 영화는 똥을 싸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영화는 앞으로 똥을 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영화 표값 다 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때 했던 얘기들이죠. 네, 정말 저희랑 이렇게 같은 결을 가지신 분, 영혼의 같은 결. 언제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방송하셔야겠다 이분. 네, 초대하면 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랑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김꼰대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 주는 이렇게 레디
레이디버그요. 아 레이디버그 아니고요. 레이디버드. 저희 이번 주는 이렇게 레이디버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주 어떤 영화가 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힌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주간 영어 보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